오늘 민소. 체크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가볼까요? 일곱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취미 활동하기도 긴 시간이죠. 걸어서 남산 정도는 뚝딱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고, 머리가 좀 기신 분들도 7시간이면 염색에 파마까지 할 시간입니다. 요즘은 파마약이 굉장히 좋잖아요. 비행기로 파리에서 뉴욕을 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노크를 해도 대꾸하지 않았답니다. 최순실 대통령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싶죠?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우리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오늘은 503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2012년 무렵인데요. 제가 정치부에 몸담았었을 때요. 그러니까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홍준표 선수였습니다. 우리 홍 반장님께서 당대표를 하셨을 때인데, 선관위 디도스 사건 아시죠? 네, 선관위 디도스 사건으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합니다. 그 이후로 비상대책위원장이 꾸려졌고요. 2012년에 박근혜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합니다. 한나라당으로 안 되겠으니까 말이에요. 변신을 하죠. 그때 이제 이준석도 영입하고 굉장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하면서 홍준표 홍 반장님은 몇 번 뵀고요. 박근혜 503호는 그렇게 기억이 많지 않아요. 제가 한 두세 차례 정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아마 2012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19대 총선이 있었거든요. 당시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가 아마 대구로 기억하는데요. 그 지역에 한번 쭉 순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제가 그 차를 타고 한 동료 기자들 한 30여 명 정도가 같이 내려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당시에는 지구당이라고요. 요즘은 지역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지구당 사무실이 있었어요. 보통 조만한 사무실들 다 있잖아요. 지구당에 지역위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박근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먼저 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고요, 수첩을 꺼내고 이제 취재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지구당에 사람들이 쭉 도열을 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쭉 도열을 해 있다가 이제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뛰어들어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오십니다.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갑자기 정숙하면서 앉아있던 사람들은 일어나고요. 그래서, 503호가 나타나면, 이제, 국민의례를 해요. 그럼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땡땡땡땡. 바로. 행사를 쭉 하는데, 이 선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면을 이렇게 펴가지고 앞에 보면서 손바닥을 정면을 향해 올리고 팔을 90도로 뻗고 선서를 하잖아요. 총선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대표님께 굳게 맹세합니다. 이런 류의 선서를 해요. 503호와 함께. 그리고 그거를 503호에게 줍니다. 그럼 503호가 그걸 받아요. 그리고 나갑니다. 이제 선거니까 이제 후보와 사진을 찍어야 되죠. 네, 후보와 투샷을 찍고 나가요. 제가 제일 놀랬던 건 대표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뭐 인사치레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있겠는데, 아니, 대표에게 뭔 충성을 맹세하고, 뭘 다짐하고, 선서는 또 왜 하는 것이며, 그걸 또 뭘 바칩니까? 너무 놀랐어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이거를 그 지구당 한 두세 군데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컨트롤 CV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사람들이 선서를 하고, 503호에게 선서를 하고,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뭔가를 또 바칩니다. 와. 초등학교가 한 84년, 5년, 86년, 이 정도의 그 초등학교에서 그 방공 운변 대회 있잖아요. 이 나쁜 공산당 몰아내자! 이 전교생들 모아놓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게 20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이런 게, 이게 뭐지? 이게 정치인가? 그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우리 503호가 재래시장을 방문합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하는데, 기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풀을 보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연합뉴스가 많이 맞는데, 어디서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요. 이제 풀이 503호를 쫓아갔다가 왔어요. 뭐, 워딩 뭐 그런가 별거 아닙니다. 뭐, 무슨, 뭐 떡볶이를 사 먹었다, 뭐 고기를 샀다, 뭐 한과를 사서 상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데, 풀 기자가 미처 다 받아 적지 못하고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503호 주위에는 수행비서들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버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수행비서가 박근혜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불러줘요. 전화로. 그럼 그거를 또 그 전화를 받고 그 공보실에서 버스에 앉은 기자들에게 그 따옴표를 불러줍니다. 그걸 또 받아 적어요. 되게 희한한 취재 방식이죠. 네. 좀 놀랐어요. 접근조차가 안 되는, 예. 그리고 저는 503호가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 지구당 돌아다니면서 뭐 덕담이라도 할 만한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다른 기억도 하나가 더 있어요. 박근혜가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요.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대변인이라고 특별히 있지는 않았는데, 박근혜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있었어요. 뭐 기억나실 텐데, 이정현 선수라고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정현 선수랑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인터넷 기자단 한 8, 9명 정도 하고, 저녁에 자리를 만들어서, 메뉴가 아마 차돌박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네. 그 있잖아요. 그 옆에 요즘 그 불판에 계란을 쭉 풀어서 따라놓고, 가운데는 소뚜껑처럼 생긴 곳에 이렇게 구워 먹는 뭐 그런 고깃집들 있죠. 네, 여의도에 뭐 그런 집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정현 선수하고 밥을 먹는데, 그때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자신이 박근혜 비공식 대변인이다라고 늘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좀 궁금해요. 실제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모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술도 많이 안 마시고요. 딱 밥 먹고 딱 헤어집니다. 일단 뭐 얼굴 안면 트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취재원 관리죠, 일종의. 그런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한 1시간 정도를 정말 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자기 얘기하고요. 저 질문 있는데요 하니까, 먹고들 가세요 하고 그냥 그 카드를 긁고 가더라고요. 정말. 뭐 내용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 정도 말을 해야 정치를 하는구나 싶어서 조금 씁쓸했던 그런 뒷맛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503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글쎄요. 503호는 별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온통 주변에서 그냥 신기루를 쫓았던 거 아닌가? 뭐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구당에 가면 알아서 모시고 뭐 충성 맹세를 하고 박근혜가 이제 선서를 받고 그 선서증 뭐라고 그래야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네, 그걸 받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럼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런 신기루, 그래요. 그 처음에 503호 사건 터졌을 때도,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도, 이런 게 은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주변에서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신격화하면서. 가장 그 단적인 예가 이런 거죠. 아까 이정현 비공식 대변인 말씀드렸는데, 우리 503호가 얼굴에 칼을 맞습니다. 선거운동 하다가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죠. 병원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려요. 그 다음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대전은요 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해요. 대전은요. 그럼 대전의 표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끌어올라요. 네. 그런데 503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죠. 우리 마사오 각하께서, 박정희요. 네, 다카키 마사오께서 총에 맞죠. 네. 그랬더니 이제 당시 영예였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던 503호가 휴전선은요 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팩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신격화된 신화거나 내지는 그의 말을 필요했던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휴전선은요, 대전은요. 너무 유사하죠. 네. 오래 견디셨습니다. 네. 적폐는 청산을 빨빨 해야죠. 빨리. 네. 오늘 503호 얘기를 제가 그 앞에 오프닝에 7시간 얘기를 해서 제가 503호 얘기를 전해드렸군요. 네. 별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네요. 오늘 민소. 오늘 오랜만에 김태희 씨가 공식 석상에 나타났어요. 네, 그 김태희 맞습니다. 가수 B의 부인이기도 하시고요. 네, 한미모 하시는 김태희 맞습니다. 네, 예뻐요. 네, 정말 예뻐요. 보통 이제 그 포토타임 하면은 뭐 한 10분, 5분 뭐 그냥 쓱 왔다가 한 5분이 뭐예요? 한 30초 다닥 찍고 그냥 가는데, 뭐 기자들도 워낙 많이 오긴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좀 촬영했던 것 같네요. 네. 참,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잡수세요? 오늘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렇게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금 뭐 파일럿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오프닝을 쓰고, 뭐 소재를 잡고, 이제 클로징 멘트를 쓰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제가 런타임이 한 8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이거 녹음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한 2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대본 좀 안 쓰고요. 좀, 어떤 라이브 방송 느낌으로 좀 주저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런지 뭐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방송 설명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오늘 민소잖아요. 오늘 민소.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에서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쭉 하다가 뭐 예전에 생방송 애국전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하다가 좀 힘들어서 잠깐 놨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물갈이도 좀 됐고요. 새로운 팟캐스터들도 많이 생겼고 환경이 좀 많이 바뀐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적응해 보려고 이제 뭐 복싱에 잼 날린다 그러죠. 이게 툭툭툭 건드려 보면서 좀 감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입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 첫방 녹음할 때는 뭐 이렇게 힘듭니까? 이거 뭐 마치 한 뭐 10수년 뭐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방송을 시작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3회차 정도 되니까 좀 입이 좀 풀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김용민 브리핑에 최근은 아니죠. 한 지난해부터인가요? 우리 경제부 이완배 형님께서 출연하면서 그 민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내부 기자들도 불만도 좀 있습니다. 그 80만 원, 월급 80만 원, 활동비 80만 원, 언제적 80만 원이냐? 막 이런 불만들도 좀 있고. 너무 거지로 안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아직도 많이 배고프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혹시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내지는 뭐 다른 경로로 민중의 소리를 접하시는 분들, 민중의 소리에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중의 소리는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뉴스와 함께 뭐 자기소개 비슷한 우리 민중의 소리는 이렇게 삽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방송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좀 출연을 시켜보고 뭐 필요하면 이제 외부 농객들도 좀 모셔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려고 사실은 이제 녹음 기계를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끊어가지고 한 3편쯤 냈는데 우리 올해 조직 개편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뉴미디어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신설돼서 예, 뉴미디어 팀이라는 신설 조직이 생겼고요. 제가 회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뭐 조직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말이에요. 네, 뉴미디어 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오늘 이 북촌 인근에서 저희 6층 식구들하고 밥을 같이 먹다가 갑자기 팟캐스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딱 이럽니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좀 외로울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1시간도 2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입이 안 풀려서 그렇지. 뭐 여러 갈래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후배들 중에 누구 한 명 잡아다가 같이 녹음을 해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우리 또 방송 잘하는 혜림이도 있지 않습니까? 정혜림 아나운서요. 네. 근데 요즘에 우리 정혜림 아나운서가 뭐 저랑 방송도 꽤 오래 하긴 했습니다만 촬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신설 프로그램들도 있고 기존에 해오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같이 녹음할 짬이 안 납니다. 뭐 저도 뭐 현장을 다니기도 하고요.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적당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저희 2편에서요. 뉴스를 읽었던 아나운서가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사실 뭐 저보다 워낙 유명한 아나운서라 굳이 제가 곱씹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좀 방송 체계가 잡히면, 뉴스도 뭐 전해드리고, 그리고 뭐 저희 민중의 소리 이렇게 삽니다라는 얘기들도 좀 전해드리고, JTBC에서 하는 그 소셜 라이브 있잖아요. 사실 그거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아이템인데, 이 기자들이 그래요. 특히 사진 기자들이 제일 심한데, 사진 기자들은 사진 찍히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워 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도 이 글 뒤에 숨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기자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설득도 좀 안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유튜브를 통한 어떤 1인 미디어의 강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영상이 우리의 나아갈 바다 이렇게 초점을 잡고 계속 홈런 치는 뭐 스브스 같은 데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든 좀 기자들도 노출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 기회가 되면은 뭐 손쉽게는 팟캐스트는 얼굴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팟캐스트하고 유튜브하고 좀 접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을 찾고 개발하고 만들어서 팟캐스트는 오늘 민소 그리고 유튜브는 오늘 민소 채널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에피소드로 그 녹음 장비도 좀 테스트 해보고 마이크 이거 고장 안 났나 이제 뭐 이렇게도 좀 체크를 해보고 앰뷸런스 소리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말이에요. 그런 걸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대표님께서 또 최대한 좀 빨리 당겨서 뭘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 똥줄 탑니다. 네. 최대한 빨리 좋은 방송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제목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왜 오늘 민소인가요? 네. 오늘 민소. 좋잖아요. 오늘점 민소.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나경원.점 오늘점 민소. 괜찮죠? 뭐 천안함.점 오늘점 민소. 굳이 뭐 문장을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렬한 아이템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훔쳐온 거예요. 아이디어가 i.서울.u 있잖아요. 네. i.서울.u 박원순 시장이 만든 건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막상 써보니까. 네. 키워드도 명확하고 굳이 제목을 막 길게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키워드 딱딱 던지고 뭐 503호, 세월호, 그죠? 네. 오늘점 민소. 사실은 오늘부터 우리는이 방송 제목이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여자친구의 명곡. 예, 오늘부터 우리는 들으면 차분해지는 노래. 제가 또 걸그룹 여자친구 덕후지 않습니까?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시그널도 오늘부터 우리는을 넣으려고 하다가요. 겸손하게 재즈 버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오프닝으로 나가는
지금 BGM으로 깔리는 노래 있죠? 네, 이게 바로 그 오늘부터 우리는의 기타 버전이에요. 네. 뭐 오피셜은 아니고요. 근데 너무 좀 노래를 갖다 쓰면 좀 부끄럽잖아요. 저도 이제 사회적 체중과 지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편곡된 재즈 느낌의 재즈풍 나는 걸 갖다 썼습니다. 지루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쭉 가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이 3월 29일 목요일이죠. 네. 내일은 제가 다니는 주간 일정 중에 가장 큰 일이 있는 날입니다. KBS 뮤직뱅크 출근길 촬영을 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 6시 반에 자리 추첨을 합니다. 굉장히 빡세죠. 네, 한 집에서 5시 정도에는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6시에 도착해서 어둠을 가르고 자리 추첨을 하고 방석 깔고 앉아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돌들이 오는데요. 내일은 좀 대박 신인 워너원이 출동하는 날입니다. 워너원. 네, 우리 강다니엘 군 나오는 아마 사진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올 걸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면요. 내일은 녹음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월요일에 좀 더 요거 오늘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